먼저 주어지는 값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함수 공식이 나오는데 만약에 y 우리부터 y 이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얘기할 때 사실 이걸 함수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제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함수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0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1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함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수 값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x라는 흔히 이건 이제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데 x란 값이 주어지게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이 함수의 값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보면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교재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면은 이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의 함수값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마이너스 2x가 된다면 플러스 대신 2x가 되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f-1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4가 되고 f1에 대한 함수값은 이거는 이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할까?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인간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유전 인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뭐 XXXY 그게 다르잖아요. X 하나는 사람은 X 두 개를 갖고 한 사람은 XY를 갖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인데 예를 들어서 색깔을 누가 더 잘 볼까요? 여자가 볼까요? 남자가 잘 볼까요? 여자가 잘 보여요. 색깔에 대한 변수는 다 X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XX 때문에 여자들의 색감이 훨씬 명확해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 함수가 있고 여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을 메일이라고 얘기하면은 남성을 메일이라고 하면 이 남성 함수가 있고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함수가 있어요. female이라고 얘기하는 여성 함수가 있는데 같은 x값을 집어넣어도 이 m의 1과 이 f의 1이 함수값이 항상 다르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지겹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옳다 틀리다고 얘기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여기서 이 값이 굉장히 함수값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A형 AX가 있고 그다음에 BX가 있고 그다음에 ABX가 있고 그다음에 OX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얘기 듣죠, 그죠? 그래서 AX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농담이에요. 재미난 농담이에요. AX A형 뭘 집어넣어도 소시지, 그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 O형은 뭐가 되나요? O형 OX 가면 OX 단무지 얘기 나오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지랄 같다. 그러니까 A나 B나 C나 뭐 서로가 서로를 볼 땐 다 지랄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그런 맛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라오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이제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그런 모든 환경과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질. 그건 기질은 가지고 유전자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인 기질, A, B, 뭐 만약에 그렇다면은 유전적인 기질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기질과 내가 태어난 그 환경적인 그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반응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온갖 인생의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뭐를 의미하고 저런 상황에는 뭐를 의미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해야 생존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해야 생존하고 그런 일체의 흔히 함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몸 자체가 함수인데 이 함수들이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1로 계산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로 계산해야 될까요? 플러스 2로 계산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2로 계산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 정도 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가 만약에 x 이퀄로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게 이제 플러스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fx 이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함수값이 몸 전체가요. 이 안에 들어간 거, 바깥에 있는 거 다 포함해서 만일 이것이 이런 함수값이 설정되는 경우에 내가 자라면서 이게 뭐 1, 2년이 아닙니다. 뭐 20년 이상은 서서히 형성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마이너스 1로 아까 좀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로 만약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값이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 마이너스 2x를 생각할 때 x가 마이너스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 값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x 이퀄 마이너스 1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요? 4가 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근데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몸 전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함수값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0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는 플러스 신호가 오는 거예요. 결혼해라. 이 사람에게는 이 함수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제로가 된 거.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겠네. 어떤 사람은 이게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면은 f 마이너스 1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2죠. 이거는 아니네. 신호가 온단 말.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제가 얘기할게요. 이 두 사람들의 만남은 우연해요, 필연이에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 공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 공식이 한 번 형성되면요 이상하게 마이너스는 다 나기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이 공식이 한 번 결정되면은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또 만나보니까 그 인간이에요.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또 만나보니까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해야 될지, 나를 돌아봐야 될지 등.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아니, 그쪽도 망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로서 생각할 때는 만약 이 함수 공식이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진다면 그거는 이제는 너무 비극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글에 있죠? 이쪽에 사람들은 자기 기능, 펑션, 함수 또는 역할에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충실하다. 우리는 95% 무의식적으로 산다. 95%예요. 이 함수 공식이 저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함수 공식이 한번 설정이 되면은 거의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요. 투자 중독으로 가정이 무너진 어느 성도님 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 역할을 할 뿐, 자기 펑션, 함수, 값을 만들어낼 뿐이고 나는 나도 모르는 나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무의식적 기능을 할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나의 무의식적인 펑션, 함수 기능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누구 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달려들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함수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떤 함수가 상대가 있는지 그냥 거리를 두고 일단 보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결국 내 기능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면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눠드린 과제물이 있었죠. 과연 나는 나를, 지난 시간 과제물이 뭐였습니까? 한 주간 내내 관찰하십시오.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생각인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감정인가?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언행이란 것은 과연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언행인가? 그걸 끊임없이 관찰해 보라고 했어요. 그걸 관찰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가 모르는 이 함수값이 무슨 행동을 해도 결국 나를 배신하는, 나를 자학하는 그런 함수값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자학적인 함수값을 가진 사람이 하는 다양한 사랑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 학대적인, 파괴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생기면 아프다. 상처는 아물지만 감정의 상처는 아무는 법이 없다. 세포의 기억으로 각인되고 기억되지 않는 기억으로 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함수값, 기능도 바뀌게 됩니다. 함수값이 달라집니다. 이런 일은 전생에 걸쳐 계속 일어납니다. 함수는 계속 상처를 통해 바뀌고 깨람을 통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늘 아픕니다. 아프면 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의식에 쏠리게 됩니다. 늘 신경이 쓰입니다. 성장하며 자아가 상처를 입으면 늘 자아에 신경을 쓰게 되고 자동적으로 자아 보호 본능에 몰입하게 되어 자아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아에 갇힌 폐쇄 구조가 되고 자아의 기능에 순응하는 노예가 됩니다. 운명적인 함수적 존재가 됩니다. 유아 때부터 조련된 코끼리처럼 자아는 관찰될 때까지 우리는 무기력하게 설정된 함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상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자기애적 사랑의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 갇혀버리는 자기애적의 상황이 된다. 그 이후 모든 사랑은 자기애적 사랑이 되고 자기에 갇힌 사랑이 됩니다. 에고에 갇힌 에고적 사랑이 되고 그런 면에서 자기를 초월한 초월적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기 그런 글로 함수, 관찰 대상과 관찰차 효과, 그리고 총체적인 해석적 몸. 우리는 온 몸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항상 그 함수값에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함수값으로 고정되어 있느냐예요. 나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 관찰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각은 나를 사랑하는 생각들이 나오는 건가. 내 감정은 나를 사랑하는 감정들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언행은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언행들인가.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부터 관찰하기 시작해요.